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정희 씨는 어쩌다가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제 친언니 덕분입니다. 제 친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니분과 사이가 엄청 애틋하시네요.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북한에서 언니와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가족은 오직 저희 둘뿐이었죠. 언니는 어머니를 닮아 저희 동네에서 알아주는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저랑은 비교가 좀 됐죠. 그래서 언니는 어릴 적부터 남자 동무들에게 고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언니에게 시기 질투를 느꼈어요. 너무 이쁜 언니에 비해 저는 평범했거든요. 정희 씨도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지금은 얼굴 젖살도 많이 빠지고 살도 빠져서 제법 숙녀 티가 남네다 히읗히읗. 그래도 그때 언니의 미모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언니에게 질투와 애정을 느끼며 양가 감정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언니는 제 이런 못된 신보에 비하면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동네 아저씨들에게 맛있는 걸 받으면 꼭 하나 더 챙기고 오곤 했지요. 언니는 늘 그렇게 저에게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하나씩 주곤 했답니다. 그 가녀린 몸 언니나 많이 챙기지. 그만큼 우리 언니는 미련할 정도로 마음씨도 곱고 배려심도 넘쳤답니다. 정희 씨도 서로 잘 챙겨줬기 때문에 언니도 더 잘 챙겨주셨던 거예요. 정말 자매 사이가 보기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 자매는 어딜 가서든 우애가 깊다고 늘 칭찬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언니를 저는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니분은 같이 한국에 오지 못한 건가요? 우리 언니는 얼굴도 뽀얗고 눈도 엄청 크고 사슴 같았고 코도 작고 오똑해서 어딜 가든 제일 이쁜 소녀로 손꼽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주 고백을 받고 사물함에는 항상 편지와 귀여운 간식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항상 옆 학교 남아구들이 와서 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언니는 공부에 몰두하면서 꼭 성공해서 편하고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연애는커녕 공부만 했었지요. 그만큼 마음씨가 곱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화국 인민들이 언니 학교에 찾아왔어요. 선생들에게 각 반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만 뽑아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언니는 반에서만 이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예쁜 애였으니 당연히 불려갔죠. 그 예쁜 애들 사이에서 그 인민들에게 발탁되었어요. 이유는 얼굴도 이쁘지만 유독 얼굴도 작고 다리도 가늘고 길어서래요. 공화국 인민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쁜 아이들을 뽑아간 이유는 공화국 수령님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여성들을 발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날 벅차올라 저에게 얘기했어요. 정희야, 수령님 밑에서 일하면 봉급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평양에 가서 살 수도 있대. 어린 저는 당연히 기뻐했죠. 존귀한 수령님 곁에서 일할 수 있다니 그때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게 우리 자매의 앞으로의 파국이었다는 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언니가 남한으로 치면 수령님이나 고위 간부들 비서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수령님 곁에서 일을 도우며 잔심부름이나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런 일만 했거든요. 아주 귀하고 비싼 캐비어 같은 음식을 대접하는 법이나 고위직을 접대하는 방법 같은 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몸에서 어디를 안마하면 몸이 풀리는지, 어디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수령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충 아시겠죠?
언니는 그냥 김정은의 성적인 노예가 된 겁니다. 언니가 평양으로 가고 나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가족은 알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서로 어떤 기분인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평양으로 가서 1년 정도 뒤에 들은 언니의 목소리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목소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예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언니에게 평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언니의 얼굴을 꼭 봐야 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언니는 계속 오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며 오히려 절 다독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짐을 싸서 평양을 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요. 평양으로 가는 여정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대충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기차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도 언니에 대한 걱정이 더 커서 그 고생은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정희 씨가 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언니분을 평양에서 만났나요? 네, 그때 저는 그제서야 언니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심장에 총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었어요. 하지만 이미 김정은한테 벗어날 수는 없었고, 김정은이기 때문에 더욱 빠져나올 구멍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제가 브로커들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돈을 모으고 브로커를 수소문을 했어요. 너무나도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언니를 두고 온 건 최악의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네. 그날 이후로 언니를 영영 볼 수 없었거든요. 탈북하는 날짜가 잡히고 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친한 동무에게 연락을 했죠. 아니 근데 그 동무가 울면서 이제 언니 찾지 말라고, 언니 없다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수학이 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을 바로 하라고 야단치듯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전화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으니 다음에 소식을 전한다며 끊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꼭 집에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으며 기다렸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그 희망마저 없었다면 저는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죽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며칠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언니 친한 동무가 보낸 브로커였어요. 전에 통화했던 그 브로커가 건네준 편지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투성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나요? 정희,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김정은의 성적인 도움이라고. 그 중에서 언니는 김정은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해 거의 매일 밤을 불려갔다고. 언니는 이 삶을 끝내고 싶어 하다가도 저를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했다고. 그리고 언니가 저를 만나고 온 그날 밤도 그 남자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아마 언니가 그날 잠자리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반항한 것 같다고. 우리들은 잠자리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실수가 아닌 반항이면 아마 언니는 끌려갔거나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이 편지를 봤다면 정희, 너는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언니가 바라는 건 오직 정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편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이 미어오네요. 정희 씨는 언니의 바람대로 한국에 오게 된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저도 목숨을 끊으려 했었는데 도저히 언니의 소망마저 제가 망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언니와 함께 탈북하려던 그날에 저는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언니와 손을 잡고 같이 자유를 찾고 싶었는데, 그랬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혼자 대한민국에 오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젠 언니를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예전에 언니만 생각하면 맨날 울고 기절하고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돈을 많이 벌면 돼지고기를 맘껏 먹고 싶다는 언니의 말이 생각나 혼자 나만의 삼겹살집을 갔었거든요. 그때 혼자 울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 옆에서 고기를 먹던 아저씨가 소주잔을 건네주면서 아가씨 괴로움은 술로 달래는 거여 울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며 따뜻한 말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아 다행이네요. 정희 씨 그래도 요즘은 행복하시죠? 행복이라면 행복인데 그것보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만다행이지요. 전 아직까지 뉴스에 나오는 김정은과 그 고위 간부들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어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위로를 받고 간간히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참 다행입니다, 정희 씨. 그렇게 보란듯이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겁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나라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후회되지 않도록 잘 대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희 씨의 언니분은 다음 생에서는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으리라 감히 장담합니다. 이상 나라TV였습니다. 앞으로의 탈북자들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